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강도 들어가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아직 그림 안 찍지만 인삼, 그 다음에 이제 종합가수. 종합가수는 올해는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작년이나 뭐 이럴 때는 좀 패스하실 분들은 뭐 가셔도 됩니다. 이제 수학 개시 전은 당연히 잘 아니까. 수학 개시 후는 뭐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과실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남아있는 게 인삼, 그 다음에 종합과수,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전 그 종합이요 및 과실 품목,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미고상 비율은 잠깐 이제 스캔 해드릴 거고, 이제 가축 남아있는데, 가축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해드릴 건가, 이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해 산정, 작년에는 손해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약관 참조라고 했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손해 산정은 약관 참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조금 어디 부분까지를 손해액을 산정해 드릴까. 이제 우리가 1과목에 있는 가축 수준으로 맞추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차 일부 때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문제풀이 하고 핵심 요약 이제 우리가 5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해드릴까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예, 그거. 근데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당연히 손은 좀 출제는 많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은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인삼하고 과수, 과실, 그 다음에 가축, 이게 이제 큰 게 이게 지금 4개로 남아있는데, 강의는 5번 남았어요. 5번. 그래서 그거 조금, 보강해가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얼른 해드리고 싶은데, 또 계신 분들은 또 방금 원장님은 힘들어 하신다고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 가면 안 되냐. 근데 고지가 바로 저 위에 있는데 여기서 서불면 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고생 되시더라도 제가 따박따박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고생 되시더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요? 지금 어느 업무방법, 이거 보셨죠? 이거 고치셨죠? 저는 안 주네요. 이거 지금 앞에 쪽은 보시면, 앞에 쪽은 수정이 1과목 겁니다. 1과목 거. 이제 2과목 것이 이제 3월 29일 반영된 게 몇 개 없죠. 근데 고칠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맨 뒷장 봐보시랍니까? 맨 뒷장 보시게 되면 페이지 33쪽인데 우리 쪽으로는 몇 쪽이냐면 34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보전 비용이 맞는데 보존이라 해놨고 이제 전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잔존물 보존 비용을 보전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위권도 보존인데 요거 끊고 보전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48쪽인데 48쪽은 봐보겠습니까? 48쪽이 아니라 얘는 49쪽입니다. 예. 49쪽 보시면은 49쪽은 이제 벼 품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표 있죠, 표. 조사 종류 해가지고 피해사실 2항, 그 다음에 제2항, 견작불능, 수학불능인데, 수학불능에가 수학불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가 보면은 밀 제외,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조사료용제예요. 제외 이렇게 써있는데, 아이 뭐 이거 같은데 관계없는데 굳이. 근데 이제 일부 하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리는 가능하냐? 보리는 가능하냐? 또 양파는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계 제목을 봐야지. 우계가 논작물이었잖아요. 논작물. 이게 아이고 알았어요. 벼만 해당 이렇게 바꿔본 거 그냥.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벼만 해당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7쪽 보시겠습니다. 예? 대전에서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개그에 엄청난 아, 자,
69쪽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69쪽에 보면 중간에 조사 방법 있죠. 1번 종합위험 생산요구장 받작물입니다. 1번 적용 품목, 2번 사고 접수, 3번 조사 종류 및 방법이 있는데 옆에 방법 옆에가 동그라미 1번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해가지고요.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이렇게 있었죠. 브로콜리 삭제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피해 사실 하지 않고 바로 손해 조사를 하는 품목이 종합위험 생산보고장 받작물 품목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종합위험 생산보고장 받작물 품목 중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또 기분 좋게 브로콜리부터 출발하신 분 계시는데 입장 곤란하겠죠. 이게 이제 이건 아주 잘 고쳐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하고 안 맞잖아요. 이 뒤에 쪽에는 지금 브로콜리는 바로 손해조사, 피해사실 하고 조사 없이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손해조사 한다고 뒤에다는 써놓고 앞에는 피해사실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거 브로콜리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쪽은 75쪽입니다. 예, 우리 쪽은.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생산보장 보험금 메밀 있고요. 생산보장보험금 산정,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는 거죠. 이렇게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이 지금 받작물 품목, 생산보장 받작물 품목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딱 두 개 남았네요. 그렇죠? 어떤 거 남았어요? 브로콜리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메밀입니다. 브로콜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2번에 봐보세요. 이 피해율은 피해 비율의 손해 정도 비율을 거봐야 산정하며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바뀌냐면 손해 정도 비율 바로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1 미보상 비율 을 곱하여 산정하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되죠.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이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김장 세트 있죠. 김장 세트 배추, 무, 파, 단호박, 그렇죠. 당근, 그렇죠. 시금치까지 먹어야죠. 우리가 시금치에 대한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얘네들 피해율은 뭐예요? 가입 금액 그렇죠. 피해율. 보험금 먼저 해볼까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입니다.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가로 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둘이 먼저 계산해 부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피해율은 뭐냐? 피해 비율. 고발하겠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다. 이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제자 주면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 10%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 가로 열고 1 미보상 비율 0.1 하시면 되는데 답안에다가 쓸 때는 1 0.1 쓰셔야 되겠죠. 만약 미보상 10%인데 계산기 누를 때는 그렇죠. 0.9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을 1초씩 아껴서 어디다가 과수에다가 쫙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끼는 센스 필요하겠죠. 굳이 이렇게 답안에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시는데 계산기 누르실 때는 요걸 뭐예요? 1 미보상도 10% 줬으면 0.9잖아요. 0.9 20% 주면 0.8 이렇게 바로 23.5% 줬으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치세요. 그때는 치셔야 돼. 또 괜히 또 암산한다고 거기서 암산하는 시간이 이제 30초 걸려. 그럼 어째 차라리 계산기 누른 게 속편하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보상 비율이 가, 나 있죠. 다번 가, 나, 손해, 가번 피해 비율, 나번 손해 정도 비율, 다번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손해, 미보상 비율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다란이 하나 생설됐죠. 여기 보시면 다란이.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나눠드린 거. 여기다가 이렇게 쑥 쓰시라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은 봐보세요. 이거 나눠드린 거 4쪽에 있는 거. 이거 수정된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보상 비율,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 별표 2-1에 따라 조사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2-1은 뭐예요? 고추하고 감자 제외한 나머지 전 품목에 대한 거죠. 그렇죠? 별표 2-2는 고추하고 감자만. 고추하고 감자는 뭐예요? 병충해 미보상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4번. 빈 여백 있죠. 손해 정도 비율 표본이랑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작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 밑에다가 다 쓰시고 미보상 비율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미보상 비율.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 가로 열고 별표 2-1에 따라 조사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치고요. 전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는 뭡니까? 우리 그 에디아 홈페이지 가시면 이걸 항상 게시해 놓거든요. 먼저 이제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에다가 수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공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하면서 또 많이 배웁니다. 오,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서 또 하나 외우고 이렇게 되니까 참고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제 인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삼은 말 그대로 특정이온 방식, 밭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삼은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밭작물입니다. 근데 인삼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특정위험 방식의 이 밭작물에는 인삼이 있습니다. 작물에는 인삼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 붙은 게 시설이 있죠. 시설이 이제 해가림 시설이거든요. 해가림 시설은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인삼밭 나와요. 까맣게 된 거, 망으로 이제 쳐준 거.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지주 박아가지고 덮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왜 얘가 이름이 특정위험 방식이냐면 인삼 때문에. 인삼은 포상하는 손해가 뭐예요? 특정위험이죠. 그쵸?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삼이 특정위험이에요. 해가림설은 뭐냐면 종합위험입니다.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따라갔는가 봐요. 인삼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삼 농지에서 교재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16쪽 보시게 되면 인삼 농지에 만약에 피해가 왔다. 그러면 인삼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는 폭설이다. 아니면 집중인데 인삼에서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삼 1과목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만 인삼 농지의 인수제한 농지 중에 두둑의 높이. 그렇죠. 15cm. 그래서 실무상으로 제가 옛날에 해남 강의 갈 때 인삼 농사를 짓는 분도 강의 오셨어요. 근데 그분 보시니까 인삼 농지 보통 두둑을 30cm 정도로 높인답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침수에 대비해서 인삼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의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업무방법에서는 15cm 가 안 되면 이건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겠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중호우도 피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삼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특정위험이겠죠. 인삼의 경우는 특정위험 보상하는 손해. 그래서 폭설이 오게 되면은 폭설이 와서 자, 이렇게 인삼밭에 폭설이 왔을 때 인삼 보상해 줍니까? 손해 나면? 네. 그러면 해가림설은 보상해 주나요? 안 해줘요. 그렇죠. 폭설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내가 눈을 뿌리거든요. 인공눈을.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 눈은 하늘에서 내린 거네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맞네요. 그래서 보상해 준다. 둘 다 이렇게 해서 문제 설계를 할 때 조건을 폭설로 많이 넣죠. 보통 폭설 넣으면 얘네들도 견디고 무너져요. 해가림설들이 무너져. 못 견디고 힘들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이 피해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삼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죠. 피해가 나게 되면 인삼 농지에 대해서는 사고 접수 직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가 있는지를 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한다라 했죠. 보상하는 재해로, 즉 폭설로 인해서 진짜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를 가봐서, 그죠? 기상청 자료하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기억해 두는 게 모든 게 거의 다 똑같아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를 방문합니다. 두 가지. 그죠? 기상청 자료하고.
그래서 기상청 자료는 지금 이제 그래서 현지를 방문해서 제 입증 자료도 확보하죠. 제 입증 자료 세 가지 거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 다음에 사진, 예, 사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으면, 아, 추가 조사,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태풍 등이 있으면 뭐 그것은 굳이 피해 사실 확인 없이 바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확량 조사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조사 시기는 뭐예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때 조사를 하더라. 수확량 확인이. 이게 피해는 있다. 피해는 있다. 폭설로 피해는 있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에 수확할 거냐. 우리도 벼도 그러잖아요. 벼도 피해는 있으면 언제 수확량 조사예요? 표본 조사. 표본 조사 언제 합니까?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때 하듯이 좀 기다려주는, 기다렸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처음에 피해 사실 확인 때는 뭐였어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니까 간단하겠죠. 기상청 자료, 그 다음에 현지를 방문했고, 이제는 이 농지에 진짜로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심사를 해보는 거예요. 맞다면 수확량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심사할 때 뭘 조사한다고 봐보세요. 농지하고 작물의 상태, 인삼의 상태를 보고, 이거 지금요, 폭설로 피해를 입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하면 농지하고 작물 상태를 봅니다. 농지하고 작물 상태. 재해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게 되면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서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해당 농지에 진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심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농지하고 그 해당 작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기,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입니다. 조사 시점이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조사 일정을 조정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삼이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수확량이 이 인삼에 농사를 지었을 때 지금 2년근 인삼이 표준이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이 0.5kg. 그렇죠. 1제곱미터에 0.5kg 정도의 인삼이 수확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정도 1년 정도 거의 2년근이면 2년이다 끝날 때쯤 그때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해야만이 기준 수확량에 근접하는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근데 그냥 수확량은 조금인데 그냥 그때 즉시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해주면 이 기준 수확량에 근접하지 않겠죠. 네. 어쨌든 간에 보험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키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계약서가 해달라면 조금 더 늦춰볼게요 라고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럼 그게 이제 이따가 좀씩 더 잘하거든요. 그럼 그거까지 판단해야 돼요. 어차피 잘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찍 조사해서 수확량이 조금 나왔다. 그래서 보험금은 몽땅 드렸는데 계약자는 그래 가고 나니까 잘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인삼 막 수확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계약자 또 가져가게 되면 손해보험에서 이익 보면 안 된다. 이득금지원 지금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쪽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수확량 조사를 갔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한수 조사를 합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에 우리가 이 면적이 해가림 시설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피해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못 해요. 확인을 못 할 때는 그 칸수를 조사해요. 칸수를. 그러니까 칸수가 인삼밭이 이렇게 두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지주막을 박아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서 망을 씌우는데 이렇게가 여기는 뭐예요? 인삼이 식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삼이 식재돼서 이 두둑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15cm 이상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고랑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아요. 작습니다. 여기를 고랑이라고 합니다. 물길, 물빠짐. 그래서 습해 피해 방지하고 사람이 영농 활동할 때 필요한 공간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두둑이라고 그래요. 두둑. 그래서 지금 이 인삼이 식재되지 않은 부분도 면적으로 조사를 해요. 식재되지 않는 부분도. 그래야만이 이 가해 면적 대비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차만 유일하게 우리는 고랑이 면적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차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칸수를 조사합니다. 요게 한 칸이거든요.
한 칸. 또 이 집은 또 여기 한 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칸씩으로 칸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칸수를 조사하고 두 번째는 뭘 조사하냐면 칸 넓이를 조사합니다. 칸 넓이는 자 얘가 면적이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말뚝 박는 게 이게 뭐냐면 지주목이라고 그래요. 지주목. 그래서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얘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 가로를 우리는 뭘로 보자고요. 지주목 간격을 한번 보자. 지주목 간격.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주목 간격이 1.5m라는 거예요. 1.5m. 조사를 해봤어.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 두둑폭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세로가 이거잖아요.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합친 게 세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곱하기 뭐 한다고요? 두둑폭. 그렇죠. 플러스입니다. 또 기분 좋다고 또 곱하기 해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고랑폭 더하기 고랑폭. 그럼 뭐요? 가로 세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지주목 간격이 1.5m. 그 다음에 두둑폭이 얼마일까요? 여기가 1.5m. 그럼 된가? 1.5m 하면 되고. 그다음 두둑폭이 2m. 고랑폭이 0.5m일 때. 요거의 칸 넓이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출제자는 이것만 줄 거예요. 지주목 간격하고 두둑폭하고 고랑폭만 줄 거예요. 주의할 점은 합칠 때는 누구하고 두둑하고 고랑만 합쳐야 됩니다. 괜히 세 개니까 두 개 아무거나 합치고 해도 뭐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1.5 곱하기 2 나왔네요. 2.5 얼마 나옵니까? 3.75. 오늘 제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지주목 간격이 2m, 두둑폭 1.5m, 0.5m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 나옵니까? 4m 제곱 나오죠. 2 곱하기 2네요. 그래서 4m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이 총 피해를 입은 게 면적으로 이 집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지주목 간격이랑 제가 한번 잠깐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집의 피해 면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 피해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 칸수를 조사한다라고 했어요. 판수. 근데 이렇게 조사가 됐어.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인데 칸수가 300칸이랍니다. 칸수만 세보니까 300개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인삼 피해를. 그럼 이 집은 피해 면적은 얼마인가요? 그죠? 그렇죠. 1200입니다. 그렇죠. 4에서 1200 제곱미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집은 실제로 자기들이 보험가입할 때 경작면적, 실제 경작면적이 얼마였냐면, 경작면적 2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얼마나 피해 입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작면적 2000이면 칸수로는 몇 칸이에요? 그렇죠. 500칸인가요? 4 나누기 2000 했더니 500칸 뭐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칸수는 500칸이라고도 알 수 있고, 이런 칸넓이를 조사함으로 인해서. 그죠? 피해 칸수, 출제자가 피해 칸수를 주고 면적을 줘요. 이렇게. 어차피 고생시키려고 맘먹은 거라, 시험이.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집이 전체 경작원 중에서 몇 프로가 피해를 입었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피해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